지금 웅변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통일을 꼭 희망하고 또 통일을 꼭 이루어지게끔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가 서류 심사를 거쳐서 57명 중에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골라서 지금 선발했습니다.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고 그런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갖가지로 지어낸 이야기로 말 그대로 고대의 신화입니다. 그런데 고대 신화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내용을 21세기인 지금 북한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우상화 교육입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과 방법, 답안까지 상세히 적어놓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교수참고서라는 교사용 책에는 김정은 우상화 사례들이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사례에 비해 훨씬 더 황당해 고대 신화를 연상케 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김정은이 비범한 전품이라는 수업 시간에 담력과 배짱이 영웅남아답다면서 3살 때부터 총을 쏘았고 3초 내에 10발의 총탄을 쏘아 목표를 모두 명중시켰고 운전도 3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음악과 예술,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초인간적 경지에 이르렀다고 선전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김정은 우상화 교육은 북한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자유북한 방송 등 대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3대 세습 체제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 고대 신화보다 더 황당한 신화를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쓰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빠르게 급변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고대 신화보다 더 황당한 신화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보는 친구가 더 할 말이 많듯이 우리나라와 북한도 무조건 대화하고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 마음을 열고 움직여야 합니다. 통일에 다가가는 방법은 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저의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남에 살고 있는데 남에서 사는 삶은 무지 바쁘고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우리 현대인들은 통일의 중요성도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도 자연스레 잊혀져 가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혀져 가고 있는 지금의 현대인들은 전쟁의 중요성도 통일의 중요성도 잊혀져 가고 있고 통일의 중요성이 잊혀져 가므로 현대 청소년들도 통일의 중요성을 자연스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소련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영향을 받고 있고 현재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사치를 누리며 무지 많은 빈부격차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동서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베를린 장벽을 부시는 장면을 본 저는 무지 감동을 먹고 우리 남한과 북한 사람들도 38선을 넘어 통일을 한다면 저도 한켠으로 무지 뭉클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통일이 뭐 어려워?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통일을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 나와서
딱 세 가지의 통일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언어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60년 동안 서로 분단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언어적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북한에서는 마네킹을 몸틀로 이렇게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경제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빈부격차가 많이 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거는 독일이 통일된 예를 들 수 없는 이유가 독일은 동서 둘 다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한만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줄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셋째로는 북한과 남한의 과학적 기술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양 기술과 여러 가지 연구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에서는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만 제대로 확실하게 검사되지 않은 것들로 사람들에게 처방하는 것처럼 과학 기술이 확실하게 발달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맞추면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한 뉴스 매체에서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게 되면은 세금을 2배 이상 더 낼 거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경제적 측면은 감소해야 한다. 그런데 마지막 보도가 더 인상 깊었습니다. 2배를 내는데 60년 동안 2배를 내야 된다 그랬던 것입니다. 60년이면은 사람이 태어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의 세월을 거의 60년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때 동안 세금을 2배를 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황당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산가족입니다. 이산가족은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면서 떨어진 가족들이 이산가족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이 저기 북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통일을 안 할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북한에도 관광 자원이나 경제적 자원이 무지나도 많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하고 남한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인천 아시아 게임에서도 북한하고 남한 축구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경기를 하는데 저는 북한 보고는 북한 너무 못하네 라고 말을 하고 대한민국이 잘하면은 오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던 제가 무지 부끄럽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무지 사죄하고 있고 북한과 남한을 서로 경쟁자로 보고 서로 다른 나라로 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빨리 직면하시고 통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통일이란 여러분들 미래 세대에게 행복등을 켜는 것이고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미래에 적신호를 켜는 것이니 빨리 통일을 하여 여러분 미래 행복등을 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옛부터 강대국들의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특히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 여기는 중국, 대륙으로의 욕망을 갖는 일본, 세계를 무대로 힘겨루기 하는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를 지켜내온 선조들의 눈물겨운 희생에는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66년 전 겪은 동족상잔의 6.25 전쟁은 한반도를 동강내고 휴전선에 감겨진 가시철망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채 세계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분단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라 6.25 전쟁 이야기는 너무 먼 과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남북 간의 복잡한 관계는 어렵게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서는 당장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던 이산가족의 슬픔이 느껴지기도 했고 땅굴 DMZ의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오고서는
분단의 현실이 피부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민간단체들의 경제 교류가 있었지만 북한은 아직도 체제 유지라는 명분으로 무서운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찬물을 끼얹고 있으니 언제나 결의의 소원인 통일을 이룩하여 남북 간의 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고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난날 그들의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까지 거짓말 역사를 가르치면서 독도를 자기네 땅 다케시마라고 우기며 망언을 늘어놓을 때 북한 당국 역시 함께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같은 동포요 한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수재가 일어났는데도 수해복구보다 핵실험에 매달리고 그것도 모자라 신형 로켓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있다니 북한 주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 유지와 사리 사용만 생각하는 북한 정부는 정신 차리고 핵무기가 그들을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세계로부터 고립만을 자초하는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 북한 경제 살리기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남북한이 하나 되어 단결된 힘을 보였을 때 우리는 보다 당당한 민족으로 거듭나 평화의 신호탄을 힘차게 쏘아올려 조국 통일의 영광을 가져올 것이라고 힘차게 부르짖습니다. 검은 가죽에 포악스런 구두굽 밑창을 가진 군화가 모든 신발들을 짓밟고 다녔습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군화에게 짓이겨져 빛나던 구두도 통통 튀던 운동화도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군화는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구두를 사랑했던 아가씨에게 모든 것을 발밑에 넣을 수 있는 자신만이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 아가씨는 결혼식장에는 오직 정장을 입은 구두만이 들어갈 수 있으니 결혼하고 싶다면 군화를 버리고 구두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고민하던 군화는 결국 자신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군화를 벗는 순간 자신의 배 밑에 깔려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게 뻔해서였습니다. 아가씨는 군화에게 짓이겨진 구두를 일으켜 세우고 정성스레 닦고 광을 내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군화와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군화는 힘으로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군화와 구두 이야기를 읽으며 군화끈을 바짝 동여매고 포악한 밑창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짓밟고 있는 북한이라는 폭력적인 군화가 생각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공산당 체제는 3대째 폭군의 군화를 신고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먹을 것을 찾아 도망치면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에 가두고 굶기고 때리고 죽이는 나쁜 군화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북한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짓밟고 있는
김정은과 공산당의 군화를 벗겨내고 구해주는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한 형제인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군의 군화를 쓰는 김정은 체제에 짓밟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참상에 관심 갖고 널리 알려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유추 프라카치아를 아십니까? 아프리카 깊은 밀림에서는 이 식물은 누군가가 자기를 건드리면 시름시름 앓다가 그 다음날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가 이 식물을 발견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건드려주면 이 식물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유추 프라카치아가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관심을 쏟으면 어떤 일이라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통일도 만남도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은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절실할 때라고 이 학생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해 나간다면 어떤 일이든 불가능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에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도 관심을 가진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풀린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유추 프라카치아가 관심을 가지며 살아나듯이 북한에도 관심을 갖고 남북한이 대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란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닌데 우리 일이 아닌데 하는 무관심한 태도가 점점 북한과 적자적인 관계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우리 식구, 우리 이웃, 우리 동포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인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민족도 아니요 그냥 이 지구상의 한 나라로 여겨질 것이니 우리 5천만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며 관심을 갖고 대화를 계속해 나간다면 세계 속에 통일된 한반도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이현상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배차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배차 중에 박살난 배차가 한데 눈에 들었을 때 배차장 주인 아저씨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하게 들려옵니다. 며칠 전 순간의 방심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배차가 되었다는 그 배차의 모습이 때맞춰 내린 비 때문인지 더욱 처참해 보였으며 무섭기도 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저렇게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배차가 되었다는 그 배차의 모습이 더욱 처참해 보였으며 무섭기도 했습니다. 차하는 순간에 저렇게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자동차가 저 모양이 되듯이 한 나라의 운명도 그 국민의 안보의식에 구멍이 나면 그 국민의
구멍이 나면 안보의식에 구멍이 나면 엄청나게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저는 그날 폐차장에서 똑똑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동족선전의 6.25가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났건만 그날의 그 비극은 아직도 결의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아대며 또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전쟁을 운운하는 북한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제는 저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 민족이 또다시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은 하지 말자고, 이 나라의 운명이 저 폐차장에 찌그러진 자동차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난 여름 영국에 갔을 때 전혀 차별받지 않는 장애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버스에는 장애인 휠체어 자리가 따로 마련돼 있고 모든 공공시설이 장애인에게 편리한 구조였습니다. 인권이 보장된 나라가 선진국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KBS 뉴스 보도를 통해 세계 최고의 인권 탄압 국가인 북한에서는 장애인 차별도 그만큼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매체의 선전에는 휠체어를 탄 소년과 시각장애인 여학생이 우리 장애자들도 넓은 품에 모두 하나라는 노랫말에 김정은 찬양가를 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선전과는 다르게 북한에서는 장애인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반면에 부상당한 전역군인은 깍듯이 우대한다고 합니다. 부상군인을 제외한 신체적, 지적 장애인들은 평양 밖으로 추방되어 수용소에 격리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제불임 수술까지 당하고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풍경을 해치기 때문에 장애인 마을에 따로 모아놓고 생활하게 하고 장애인들끼리 결혼을 시킨다고 합니다. 북한의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8%인 140만 명에 달하지만 강제 추방으로 인해 평양에선 장애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TV로 본 북한은 김일성 동상과 섬찟한 김정은 천양국으로 도배된 건물과 오직 김정은 3대 체제에 길들여진 북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인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신체적,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이 있을 리 없습니다. 인권이 있을 리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강제노동을 당하시는 분들의 인권 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관심 갖고 어떻게 해야 북한의 인권 타협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원안의 38선이 가로막혀 갈 수 없는 편지인 줄 알면서도 눈물의 편지를 쓰는 불효자식의 마음은 어머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너무도 간절한 어머님에 대한 그림으로 참고 참았던 눈물은 한 맺힌 응어리 되어 갈수록 슬픔은 커져만 간답니다. 여러분, 이 글은 이미 늙어버린 아들이 북에 계신 어머니께 써놓은 눈물 어린 사연의 편지랍니다. 아픔이 커져만 가는 고향 잃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북에 두고 정든 집을 북에 두었기에 끝내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는 수십만 이상 가족들, 몇 년 전에는 금강산 구경을 가는 커다란 배를 물수도 탈 수 있지만 동일의 그라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며 유월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을 하는 과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참을 수 없는 아픔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가족들의 한 며칠 분가 멈추지 않는 눈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동일의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부르자고 이 어린이 힘주어 외칩니다. 위인은 훌륭한 업적을 기록한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위인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이유는 억울하게 백의종군을 하면서도 백성과 나라를 위한 신념이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탄생일인 4월 28일은 제가 꼭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28일 이상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필 이순신 장군 탄생일에 백두산 절세비인이라는 머릿 기사를 본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백두산 절세비인이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북한이 김정은을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바늘에 올려 백두산 절세비인으로 칭송했다는 북한의 노동신문 기사였습니다.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 사적비 만대의 길이 전하라 평양체육관이어가 27일 평양청 체육관에 건립됐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체육인들과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체육문화, 문화시설을 만들어 주시려고 온갖 노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현명사적이 역력히 어려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이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훌륭한 성과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업적은 자신의 말대로 핵실험입니다. 한반도를 언제든 날려버릴 수 있는 핵무기 보유와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유리는 업적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김정은과 3대 독재 체제는 백두산 위인도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불멸도 아닌 꼭 없어져야 하는 독재 체제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최근에 태양 아래라는 다큐 영화를 보았습니다. 보통 영화를 보고 나면 재미있거나 감동적이거나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태양 아래는 주인공 진미의 우는 모습과 진미의 집 거실 가장 가운데에 걸려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을 태양처럼 내려다보며 진미 가족들을 감시하는 듯한 장면이 자꾸 생각납니다. 러시아의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영화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찍는 첫날부터 오디션을 통해 뽑은 주인공 8살 진미의 집이 원래 살던 집이 아니라 크고 깨끗한 집으로 바뀌었고 진미 아버지 직업도 신문 기자에서 공장 노동자인 것처럼 바뀌어 북한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북한 당국의 지나친 간섭과 지시로 감독이 촬영하고 싶은 내용은 전혀 찍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감독이 본 북한은 김일성부터 3대가 왕처럼 마음대로 연출하는 영화의 무대였고 사람들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배우였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상하고 비밀스러운 북한 모습을 알리기 위해 마음을 바꾼 감독은 북한 지도원 몰래 촬영 전후 카메라를 끄지 않고 북한의 실제 생활 모습을 영화 속에 집어넣어 모두가 궁금해하는 북한을 보여줘 자유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세상에 알려져서 진미와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김일성의 태양으로 신으로 알고 있는 진미가 정말 불쌍합니다. 어른들의 왜 통일을 대한다고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진미와 북한이 사는 어린이들의 태양절 행사 무임습 같은 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꼭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우리에게는 60년이지만 이산가족들에겐 수백 년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민족들이 떨어져 산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아십니까? 1년 전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들이 서로 울며 서로 껴안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날 그리워하던 가족들을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 한국가였는데 왜 이렇게 슬픈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죄 없는 이산가족들이 이렇게 슬퍼해야 합니까? 이산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합니다. 요즘 북한은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핵실험으로 돈을 낭비해서 북한 동포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일편단심으로 통일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고 힘차게 주장합니다. 이른 아침에 삼봉산 기슭을 따라 산책을 하다 보면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삼봉산 머리 위로 펼쳐지는 하나의 장관입니다. 칠흑같이 새까만 밤하늘을 가르면서 서서히 피어오르는 태양의 환한 미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무심코 우리들의 눈길에서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이 다가오면 문득 잊고 있었던 아픔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등 언론에서는 6.25 전쟁에 대하여 앞다투어 보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6.25 전쟁 그 자체만이 아픔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픔은 지금도 주변에 맴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 상기시켜야 합니다. 현재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자유와 통일을 찾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6월 25일이 다가오면 여기저기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것은 그저 메아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리들 자신을 반성해야 한다고 이한서는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말로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통일이 된 후 남북한이 함께 살아갈 모습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북한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마음,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춰주는 태양의 환한 미소가 된다면 통일의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어제 만난 이유처럼 자연스럽게 융화가 될 것입니다. 통일의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는 저 태양의 환한 미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이연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싱그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조국을 영원히 사랑하자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간절한 소망인 통일을 기원하면서 요즘 방송 매체들을 통해 보고 듣는 그 많은 소식 속에서도 결코 제 마음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공포감을 느끼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무인기 침범 사건 등 아직도 전쟁을 운운하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왜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목을 놓아 울부짖는 남북 이산가족의 뜨거운 상봉이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은 결코 이산가족들만의 감격 어린 눈물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백발이 성성한 주름진 얼굴로 66년간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면서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새삼 실감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의 단 하나의 분단 국가라는 것입니다. 분단은 한반도의 남쪽으로 우리 활동 영역을 좁히고 육로로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서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지구촌이라 할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진다면 결코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이 연사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분단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분명 우리의 사명이며 의무입니다. 이 사명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 건전한 정신을 갖는 청소년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통일국가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6년 전 이렇게 하나로 뭉치지 못해서 동족상전의 큰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재산을 잃었으며 수십만 이상 가족들은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고향으로 돌아갈 그 날만을 생각하며 헤어진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묻습니다. 누가 내 조국의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누가 내 조국을 통일의 길로 이끌 것인가? 그것은 바로 너와 나,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되기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통일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이 연사는 힘차게 외칩니다. 2015년 10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진 가슴 뜨거운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65년 동안 헤어졌던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세계에서 민족끼리 단 하나밖에 없는 만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이산가족의 만남. 자창을 사이에 두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을 맞잡고 흐느끼던 가슴 뭉클한 모습을 지켜오며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민족이 한나라에 살면서 서로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의 생각과 어머니의 생각이 맞지 않고 동생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다면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6.25 전쟁은 한민족으로부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갈라져 각자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다가 북한은 모두 다 똑같은 사상을 가져야 한다며 전쟁이란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수백만 명의 목숨이 사라지고 우리의 국토는 파괴되었으며 수천만 명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0년이 지나 이제서야 이산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늦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어릴 적 헤어졌던 형제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만나다니 이 얼마나 뒤늦은 만남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제야말로 갈라진 우리의 민족의 퍼즐을 다시는 떠나지 않게 꼭 붙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게라고 이 연사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후들후들 다리가 떨립니다. 턱 밑까지 숨이 차올라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냥 이대로 주저앉고 싶습니다만 저기 꼭대기가 보이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MBC 방송국에서 방송한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장애 불편한 몸으로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을 오르기 위해 나선 한국인의 뇌성마비 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여자 2명이 정상적인 사람도 감히 오르기 힘들다는 해발 5,640m 칼라파타르 정상을 향하여 온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이겨내며 한 발짝 한 발짝 끝없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요, 또 한 사람은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뇌성마비 장애인. 그러면서도 서로를 부축하고 도와주면서 높고 험한 산봉우리에 도전했던 것이니 그것은 마치
66년 전 6.25 전쟁으로 아까운 생명이 죽어가고 우리나라 땅 4분의 3이 엉망이 되고 부모 형제가 뿔뿔이 흩어지고 남북으로 허리가 잘려 장애 국가가 되어버린 우리 민족이 전쟁의 슬픔을 겪어가며 나누어지고 헤어지는 아픈 상처들을 치료하기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피땀 흘려 손에 넣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어 민족 통일이라는 삼봉우리를 향해 끝없이 도전하는 27만 노국 영령들과 보훈 용사들의 참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 찡한 감동을 받았다고 소리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한 몸 바쳐 나라를 구하고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겠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살아오신 상용사 참전군인 보훈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잘 살게 터전이 마련되었다면 이제 다가올 한반도의 진짜 통일을 위한 우리의 각오는 고통과 아픔을 무릅쓰고 번영된 조국을 위해 애써오신 호국 영령들의 나라 사랑 마음을 본받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오늘은 저의 가족 이야기로 통일염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북분단이 되어 이산가족이 된 저희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는 이제 90세가 넘으셨습니다. 남북분단 할아버지 때 가면 가장 높은 곳에 유공훈장과 표창장이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의 자랑거리로 생각했지 왜 받으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제가 조금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 되어 있고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꼭 군대를 가야 하고 취업을 할 때도 군필과 군미필이 정해져 있는 군대를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못살게 굴고 귀찮은 심부름이나 시키고 좋은 점 하나도 없는 오빠가 군대에 가서 저는 박수까지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빠는 열심히 공부하는 줄간에 군대를 가야 했고 언젠가는 꼭 가야 했던 군입대가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빨리 통일이 될까요? 너무나도 슬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산가족 이야기, 오빠의 군대에 입대한 이야기. 잊지 않고 되뇌이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의식 변화가 먼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하고 늑배우고 역겹다고 생각한 북한인들이 이제는 다 같은 한민족으로서 그들이 그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어도 동정보다는 같은 민족이란 것을 인식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깊게 뿌리 박힌 작은 한 편의 하나하나를 폭력 있게 끌어안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올바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저의 몫을 다하는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미약한 힘이 하나가 되면 큰 염원을 이룰 수 있다는 현실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배우는 청소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마리의 암탉과 수탉 2마리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탉 2마리는 매일 싸웠다고 합니다. 싸운 이유는 모든 암탉을 다 갖고 싶은 수탉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부리로 상대방을 쪼고 피까지 흘리며 매일 싸움 끝에 마침내 힘이 센 스탁이 이기게 되고 싸움에 진 스탁은 달아났다고 합니다. 승리한 스탁은 의기양양하게 품을 잡았고 모든 암탉들은 이긴 스탁에게 모여들어 온갖 비위를 맞추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들어 스탁의 어깨를 억센 발톱으로 움켜쥐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싸움에 이긴 스탁은 독수리에게 잡혀가고 싸움에 지고 덤불 속에 숨어 지내던 스탁이 슬금슬금 다시 나오고 암탉들은 싸움에 진 스탁에게 다시 모여들어 기뻐했지만 스탁도 암탉도 속으로는 자신들의 변덕스러운 행동을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이 동화책을 읽으며 우리나라와 북한이 두 마리의 스탁 같았습니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찾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사람을 해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핵실험을 일삼으며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잖아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독수리처럼 억센 발톱으로 우리 땅을 노리는데 한 형제인 남과 북 우리 민족이 두 마리의 스탁처럼 서로 미워하고 싸울 게 아니라 힘을 합해 우리의 땅을 넘보는 독수리를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합하는 일은 남한과 북한이 자주 만나고 서로 대화해서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소리 높여 주장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꿈이 된 절반으로 나눠진 우리의 땅, 우리의 민족, 남과 북을 나눈 휴전선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수소탄을 실험하여 남한은 물론 전 세계를 놀랍게 해왔습니다. 둘로 나눠진 나라로 선을 가르고 서로 으르렁 화난 사자가 아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내 민족을 사랑합니다. 내 나라를 사랑합니다. 함께하는 그날 역시 나는 그들의 민족을, 그들의 나라를 사랑할 것입니다. 꿈은 꼭 이루어진다. 우리의 꿈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연사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수소탄 실험 중 어떤 것이 가장 강할까 하고 입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순철이는 원자탄이라고 말했고 혁이는 수소탄이라고 말했으며 철민이는 핵무기라고 우겨댔지만 누구 의견이 맞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게 사용한 폭탄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났고 알아본 바 6.25 전쟁에 우리 한반도에
떨어뜨린 폭탄이 800만 톤이나 되며 이 800만 톤의 폭탄은 세계 2차 대전 때 사용된 것과 맞먹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 3천만 국민 4사람에게 포탄 1개씩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전쟁이 이렇듯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난 후 아직도 북한은 전쟁을 운운하며 66년간을 분단 국가로 고집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든 전쟁을 막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 연사는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직접 6.25 전쟁을 겪은 것도 아니고 어른들의 말씀을 듣거나 다들 아는 남북전쟁, 6.25 전쟁.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나이 드신 분이 나오셔서 그때는 중공군이 쳐들어오고 총을 겨누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집으로 소련군들이 쳐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 집 옆에 폭탄이 떨어져 폭격을 맞아 무너졌고, 근데 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그때의 이야기를 말로만 듣고 피부로 느끼지 못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지나쳤지 그분들의 고통을 생각으로만 살피고 다독인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생각지도 못한 우리나라 지진, 경주 일제 지진으로 상점 유리가 깨지고 물건들이 넘어가고 전등이 흔들리고 TV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그 공포가 만만치 않았는데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얼마나 무섭고 가족들을 걱정하셨을까요? 한반도가 분단되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슬픈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계실까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은 백령도입니다. 백령도는 북한과 가장 가깝게 있어서 군사적으로 요지인 곳인데 매년 방학 때가 되면 가족들과 백령도에서 지냅니다. 그러면 대포 소리, 사격 소리가 나는데 길을 가다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드리다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 전쟁이 다시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었는데요. 군사훈련이라는 소리를 듣고 안심도 하였습니다. 전 인천에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백령도 섬에 사시니 걱정이 많이 된답니다. 배로 4시간, 인천에서 배로 들어와야 그 배가 다시 백령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을 태우고 나오는데요. TV에서 뉴스나 속보로 백령도 인근에 북한이 포사격을 했다고 하면 걱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합니다. 특히 연락이 되지 않으면 정말 애간장이 다 녹는답니다. 몇 년 전 천안함 46 용사 위령탑을 가보게 되었는데요. 다들 저보다 몇 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오빠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쓰다 선하신 분들을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46 용사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음 편안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보에 힘쓰고 저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원하는 통일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이산가족입니다. 가족과 떨어지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인데 수십 년간 떨어져 지낸 이산가족이 하루빨리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한 삶을 사는 날이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